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충암고 학생들이 전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충암고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일부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예비하고자 오는 9일부터 2월 6일까지 등교 복장을 임시 자유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지 참 살다 별꼴을 다 보겠습니다. 심지어 윤명화 충암학교 이사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부끄러운 졸업생 때문에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하며 교명을 바꿔달라는 청원까지 있어서 국격과 학교 명예까지 전부 실추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인데요. 지금 시급한 것은 잠적한 김용현을 빨리 체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오늘 김병주 김선원 의원이 특정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을 직접 만나 비상계엄에 질의하자 동시에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윤석열은 대통령 권력을 사실상 상실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제 어떻게 그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김병조 의원 앞에서 뭐 주절주절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양심 고백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양심 고백이 아니고 지금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해가 돼. 평생을 바쳐서 3스타까지 달고 이랬는데 네. 이걸로 반란군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란죄로 이게 되면 곤란하잖아.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이미 권력이 지금 이중 권력 상태긴 하지만 대통령 권력이 저물고 있다.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너무 배척할 필요도 없고요. 기회주의자들 같은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나치게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정말 부정선거로 선관위를 덮쳤다면 뭔가 지금쯤이면 발표라도 있어야 하는데 용산에서는 계속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정말 국민들은 답답한 상황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유시민 작가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술 때문이야. 술 때문이야. 모든 게 술 때문이야. 20대 때 사법시험 공부만 열심히 해서 9번 도전 끝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박수 쳐줄 일이잖아. 그렇죠. 네. 얼마나 노력해서 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도 부단히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공부가 끝이야. 거기서.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것만 몇십 년을 어마무시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마무시하게. 좀 뭔가 이거는 고장이 좀 났다. 이번 그 계엄령 발동은 신경생리학적 사건으로 봐요 저는. 신경생리학적이다. 네, 저는 이번 계엄령 발동 담화의 언어를 보세요. 놀랬습니다. 정말 저렴하기 짝이 없잖아. 너무 놀랬어. 창의적인 자기만의 생각이나 고민이나 이 사유라는 건 흔적조차 없고 네. 그냥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는 서로 충돌하는 문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술 때문이에요. 공부는 평생 안 하고 술만 먹은 거야. 그리고 검사로서 권력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법이나 헌법 77조나 이런 거는 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봐도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이런 법조항이 왜 만들어졌고 이게 현실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그냥 평균적인 독해력이 있는 수준이면 다 알아요. 네. 근데 포고령 1번에다가 국회 활동 금지를 딱 넣어놓잖아. 그렇지. 그걸 또 세상에 알려. 네. 알리고 그러고 자기가 막 일거에 뭐 정리해버리겠다. 뭐 네. 처단한다. 처단한다. 이런 얘기들 담화문에도 보면 반국가 세력을 막 일거에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막 그러나.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위헌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주장, 내가 하는 행위가 헌법이나 계헌법의 어느 조항과 충돌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씨가 꼭 나빠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위헌임을 인지 못해요. 인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가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탄핵당하고 이게 형사소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네.
그걸 접수 못해요. 내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뭐 연장을 한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하고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들어와. 이것도 안 통해 내가 아, 보기에. 안 들어와. 저거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역시 왕줄보로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조경태와 안철수가 직접 탄핵에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안철수는 믿지 못하지만 지난번 최상병 특검에 찬성했던 것을 보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6명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더 가결 의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45년 만에 엄청난 내란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표계산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참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표결에서 만약 부결이 나오면은 다음 주에 다시 본회의에 표결하도록 상정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미루고 피해도 윤석열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내일 정말 좋은 소식이 있도록 기도해보며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